똑같이 이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후보께서는 공약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GM과 산업은행 주주 간의 계약이 2017년 10월 16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산업은행이 특별 결의 거부권이 상실로 인해 우려되는 GM 한국철수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GM 철수설이 나올 때마다 견제 대책 역할을 해왔던 산업은행이 특별 결의 거부권이 상실되면 GM은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GM 측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산업은행이 특별 거부권 연장을 요청하고 임팔라 같은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축이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GM이 생산 물량이 안정적 확보 및 고용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평 공장이 생산 물량 증대를 꼭 부평 경제의 안정적 고용 안정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임팔라와 같은 신차를 부평 공장에서 개발 및 생산하고 내수를 판매를 증대를 돕기 위해서는 정부 및 회사,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부평 산단 혁신산업단지 완성 시기를 단축시키겠습니다. 서부공단 이사장으로 모범적으로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했던 경험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창규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GM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GM은 미국의 GM이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어떤 개입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는데 강창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홍영표 후보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GM의 어떤 그 노동자로 들어가셔서 GM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이면서 이러한 부분을 현역 시절에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제 YTN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인전 그 임팔라를 그 완성차를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 고용 안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부평 공장에 어떤 지금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홍영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홍영표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할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미국에 가서 본사에 가서 그 스테판 자코비 회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도 만났었고 또 제가 환노에 활동을 할 때 다보스를 비롯한 이런 소형차를 생산을 중단하게 돼 있는데 그 환경부가 협의해서 이 생산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이런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발언 시간이 종료됐는데요. 강창규 후보께서는 홍영표 후보의 보충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보충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홍영표 후보님께 한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군산에 있는 그러한 그 생산 라인을 우리 부평 공장으로 지금 일부 이전을 지금 해서 가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못하죠.
네, 지금은 이제 강창규 후보께서는 보충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지금 본인의 발언 기회를 놓치시는 건데 괜찮으신가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홍영표 후보께서는 지금 그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충분히 그 어떤 생각과 그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창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당 이현웅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그 공약 중에 GM에 관련된 공약 중에 GM 철수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별거부권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러한 부분은 네, 발언 기회를 강창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 홍영표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 기업이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가 그 토론을 해서 그 회사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웅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30초 드릴게요. 예, 이때 홍영표 후보님한테도 여쭤보겠지만 임팔라 생산 연장에 대해서 공약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강창규 후보께서는 보충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임팔라 생산은 어저께 모 방송국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서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기 차종이고 또 임팔라 생산을 꼭 부평 공장에서 생산이 돼야만이 고용 창출이 되고 노사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운 그 경제 상황을 확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창규 후보의 공약 발표와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의 공약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이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후보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은 앞으로 2, 3년 내에 큰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평의 국가산업단지가 50년 만에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혁신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평에서 7호선 급행 도입 문제가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급행을 도입하면 속도가 약 20%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강남까지 그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데 비용이 6천억 들어가는데 그 편익이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약 3조 9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의 지상 구간을 천대 고가를 없앤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앙에 또 녹지와 자전거 도로를 여의도까지 조성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부평상단을 이 중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혁신산업단지가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주 여건까지 가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미산초등학교 수영장을 포함한 북부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미군 기지도 이전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홍영표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현웅 후보께서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홍 후보님께 GM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을 보면 임팔라 등 신차 생산 물량 관련 확보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특정 생산 물량을 정하는 문제를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홍영표 후보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GM은 지금 심각한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경제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계속 오히려 축소돼서 매출이 한 15조이다가 지금 13조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임팔라가 미국에서 도입해서 아주 그 성공리에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생산하겠다고 GM이 10,000대 이상 판매가 되면 한국에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그 대기가스 배출 기준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국회의원으로서도 정부와 논의를 해서 제가 라버 다마스 때도 그 공장을 유지시켰듯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의 그런 규제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제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현웅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법제화하실 수는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리고 한편 GM의 철수 가능성, 아까 이제 MOU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GM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MOU라고 제가 지칭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다른 임용계약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산업은행의 아까 특별거부권 행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용이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니까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GM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고 홍영표 후보께서는 보충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한국 GM이 철수할 거다, 뭐 철수할 음모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금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GM이 그렇게 쉽게 철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GM이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생산하는 물량을 여기서 그대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M이 그럴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소형차 생산에 있어서 R&D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GM에서도 이 GM 부평 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 확보를 통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팔라처럼 어떤 한국의 자동차 기준이 그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다보 라마스 때도 그게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대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저는 국내 내수 시장에서 GM이 지금 노력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GM 자 팔아주기 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저는 GM이 먼저 노력을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내수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홍영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새누리당 강창규 후보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홍영표 후보가 말씀했는데 7호선을 직선화한다는 것은 지금 지하철 1km 구간에 약 1,000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직선화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8개의 역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약 1조가량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7호선 개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 홍영표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에 7호선이 6분 간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5분으로 줄이는 것은 지금 이미
이 관계기관 간의 논의가 끝나서 바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현우 후보도 말씀을 하셨던데 그 낮 시간에는 지금 14분입니다. 그 간격이. 그래서 지금도 낮 시간을 보면 그냥 이 급행차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천억 정도 투자가 된다는 것은 이 그 급행 열차가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선로를 Y선형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이것이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나 있습니다. 한국철도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천억 정도를 투자하면 어떤 주민들의 편익이 약 3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급행 노선을 도입해서 현재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40분으로 단축하겠다. 이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 후보님이 말씀하신 어떤 직선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창규 후보께서는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홍 후보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직행 그걸 하려고 하면 지하철에 저도 홍영표 의원님 공약을 보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확인한 결과 그건 실현 불가능한 거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네, 어떤 당선을 위해서 그러한 공약을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영표 후보 이에 대한 보충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7호선 급행열차, 이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이 지금 6분 간격인데 4.5, 4분 30초로 줄이는 것, 이것은 지금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뭐 이렇게 다 논의가 돼서 얼마 전에 발표도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 40분대로 줄이는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확인을 했고 6천억 정도 투입이 돼서 선로를 Y선으로 하면은 앞에 역에 있던 그 완행열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지금 비상철로로 되어 있는 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철로가 없는 그런 역에 교행할 수 있는 이런 철로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6천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뭐 충분하게 지금 연구를 했고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홍영표 후보의 공약 발표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개별질문, 공약 발표와 토론 시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 간의 마무리 연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너무도 아쉽다. 이것만은 유권자에게 꼭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설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강창규 후보께서 마무리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각 당의 후보자들이 부평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56만 부평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보여주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토론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노력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평을 살리고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만큼은 투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3일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진정으로 일할 능력을 갖출 일꾼을 힘있는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강창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끝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항상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평은 지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미군 기지가 드디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전하게 되면 그 담을 다 부시고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평의 산업단지가 50년 만에 지금 침체를 벗고 여러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산초등학교 옆에 그 수영장 12개 레인이 있는 그 수영장과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내년 3월이 개관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해왔고 이것을 차질 없이 앞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고대하고 있는 7호선 급행열차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중산층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하듯이 헬조선, 자기가 태어난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옥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경제,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홍영표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정치는 나의 오늘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선거에 참여하시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